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촌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부 내 민간 인력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보실까요? 자, 이 한국의 이제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좀 국방 인력이 모자라고 있죠. 그 군인들의 수가.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외국 용병 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재입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 추세인데요. 자, 이에 관련해서 정리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The dilemma over increasing the number of civilian workforce for national defense. 자, 이 확대, 제일 먼저 이제 grow, expand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잘 맞을 때가 있는데요. 예, 확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인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예를 들어 그 학생 그 비유 빗대서 이제 보자면 학생 수 그 반에 그 반 인원을 확대하겠다. 그럴 때 we are going to expand students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의 수를 늘린다는 그래서 increase the number of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직원으로 보면은 greater staffing이라는 것도 그 인력 운영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보고 자, 이 확대하면은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런 확전 같은 거 할 때 그 expand나 그런 거 말고 전쟁을 확전한다는 거는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다는 이 escalation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escalation of wa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혜택 밑에 보면 어떤 아머패시픽이라는 기업에서 어떤 특정 혜택을 이제는 일부 고객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한다 그래요. 제공한다. 그럴 때는 연장선 상에서 이제 해준다는 의미로 보죠. 그럴 때는 extend the benefits to 누구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하면 private와 civilian이 대명사죠. 이 민간 부문 할 때는 프라이빗 섹터를 이제 쓰는데 그간 보안 바이 프라이빗는 그 외에는 그냥 이 단독으로 이것만 쓰게 되면은 민간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가 시빌리언 컴퍼니가 아니고 프라이빗 컴퍼니는 민간도 민간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 기업, 사기업을 뜻하죠. 또 private information 하면 뭡니까? 그 민간 정보라기보다는 개인 정보잖아요. 사적 정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딜레마를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상황이죠. 그걸 이제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영미권의 소설에서 빗댄 그 병사들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 상황에 빠지는 그 내용을 다루는 catch 22라는 표현이 유명하죠. 그거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catch 22, 진퇴양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o the civilian defense workforce is a general term for the workforce serving in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as a non-service member status. Broadly,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regular civil servants who are working in, for instance,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who are specialist civil servants, and the public service workers who are contractors, such as the cooks assigned to military units and other outsourced manpower. 자, 이 일반직이라고 해서 특정직,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 말고 어, 그냥 정규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 irregular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의 어떤 그 공무원들, 시빌 서번트를 얘기를 할 때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죠.
generalist civil servant, 그 일반적인 특정 분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generalist와 regular 두 가지 표현이 유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직 할 때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이제 군에 그 적용해서 해석을 조금 다듬어 보면 군 쪽으로 가면 테크니션이 기술 요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문 요원이라고 해서 사병들에서 적용되면 전문병, 기술병, 우리 이런 차이 아시죠? 기술 쪽에 뭐 IT라든가 전산, 처리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전문병 분야에 이제 예를 들어 어학병, 화학병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군 쪽에서 들어가면 이게 또 공학 그 쪽을 그 얘기하는 공학 요원일 때가 있고 이제 군인 신분으로서 공병일 때가 있죠. 그것까지 같이 함께 익혀주시면 좋은데, 자, 끝에 제가 여기 할 때요, 해석을 아웃소스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인력이 외부에서 아웃소스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문 형태로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스드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국문으로는 좀 압축하고 뭐 조사를 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을 해버려가지고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잘못하면 그냥 아웃소싱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의미 아시겠죠? 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외주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게 아니라 아웃소싱 되어서 들어오는 인력이니까 아웃소스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랑 그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targeted attack을 했다. 어떤 그 공격 대상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언론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표적 공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그 지금 아웃소싱 인력 하는 것처럼 오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역을 유발한다고. 표적 공격 그러면 어떤 특정 표적이 있고 걔를 그걸 공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targeted attack 하면 어떤 다른 그 대상이 있고 그거에 그걸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밀히 하시는 그 해석을 보면 표적화 공격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그 구분을 하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바로 밑에는 시빌 서번트 아까도 봤지만 그 공무원 이쪽에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나눠서 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 원어민 쪽에. So, generally, when they discuss the civilian workforce from the national defense workforce perspectives, the focus is on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serving uh, with each service. 자, 여기에 이제 각군 할 때 군이 이제 육군, 공군, 해군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럴 때는 반드시 서비스나 브랜치로 갑니다. 포스, 뭐 밀리터리 이런 걸로 구분이 안 돼요. 거기서 또 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서비스는 각군이나 전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브랜치는 각군이나 예를 들어 포병 같은 병과를 나타내기도 하네요. 그 차이를 잘 숙지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And the legal origin of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is the Archaic Armed Force Organization Act enacted in November 1948. Uh, at the beginning, the civilian military worker was called the civilian service worker, but it was renamed as the civilian military worker through the uh, military service worker decree enacted in April 1950. 자, 이렇게 해서 문관, 시빌 서비스를 이제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군에 속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의미로 밀리테리를 넣어가지고 군속 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밀리테리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문 표기상에.
군무원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부르던 표현이죠. 이 군속이라는 게 군무원, civilian military worker. 지금 현재는 군속이란 말은 안 씁니다. 옛날 고어죠, 고어. 이제는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And afterwards, through the Civilian Military Worker Personnel Management Act, revised in December 1980, uh, it was renamed and is continuing to this day. 네,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군무원이라고 정식으로 이제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문관이 있었죠? 그 문관이 있으면 이제 무관이라는 말, 그 무기, 병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이 군 계통의 이제 관이죠. 그 무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국방무관이라는 말로 해서 어떤 대사관 같은 제외 공간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을 이르기도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쪽 계통으로 이제 가면 무관은 defense attaché 이렇게 표현합니다. defense attaché 같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수정이 있고 개정이 있죠. 수정은 일부만 뜯어 고치는 거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전체에 거기에 조항 하나씩 둘씩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수정헌법이라고 넣었는데 이 개정은 전체를 두루두루 바꾸어 고치게 되는 그런 내용일 때 쓰는 거죠. revise라고 하고 수정은 amendmen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in the wake of the low fertility crisis, which is serious, the country is now in a situation where it is virtually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the number of the military troops, which are 500,000. 자, 여기에서 이제 50만 명의 군 경력을 뒤에서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풀었는데요. 이 군이라는 조직을 놓고 할 때 앞에 500,000 strong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And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standing troops of the RK military stood at about 470,000. 항상 준비 태세를 구비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이 스탠딩으로 이제 군에서 제일 많이 가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시면 그 다음이 permanent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탠딩. 자, 그것과 상근 예비역 할 때 쓰는 상근이 있죠. 이 상근은 사실 민간에서도 쓰는 말인데 상근 그 근무자 이럴 때 쓰는 항상 근무한다는 얘기죠. 비상근에 이제 대비되는 말로 이쪽은 full time. 자, 비상근은 part time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비 standing. It's about 22,000 short of the personnel quota. And the cause is the shortage of about 11,000 for both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service members. 자, 이 병사라는 게 지금 이 사병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군인의 의미로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사관과 구분이 돼서 나오죠. 그럴 때 여기는 이제 사병 쪽, 즉 enlisted service member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And due to the deepening phenomenon of the prospective service member shortage, it is now inevitable to expand the size and role of civilian military workers. 자, 병역 자원. 병역은 기본적으로 military service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면 이제 자원이라고 하면 그냥 직역하면 resource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원을 살려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이렇게 적어도 넣어주셔야 되겠고 이 병역 자원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상. 그럴 때 이제 이 가망성이 있다는 미래 prospective service members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원어민들이.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look look at the greater number of civilian military workers from only the perspectives of prospective service member shortage. In the modern day national defense system, the proportion and role of civilian workforce is uh, increasingly greater. 자, 현대 있죠? 중세에서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렇게 해서 이 근대를 이제 마던 그러면 이제 현대를 contemporary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데 그 현대를 확실하게 할 때는 modern day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써봤고요. And regardless of a country, the national defense work is carried out through the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the service members and the civilian workforce for national defense. And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the makeup of the service members and civilian workforce differs. However, I would like to create create the maximum defense capabilities by properly mixing these workforces. 자,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해봤습니다. 국방 분야의 이제 민간 인력, 뭐 공무원 등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저 위에서 제가 하나 깜빡 언급을 안 한 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저 위에서 문관하고 뭐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는데요. 이 공무직이라는 말이 있었죠? Public Service Worker 이렇게 하는데 이 공무직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사에서 이제 방호라든가 뭐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분들을 엮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Public Service Worker 이렇게 Civil Servant하고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국방 민간 인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